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 일요일이고 한국은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는 일요일이지만 역시 그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중요한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리고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중요한 대학교의 졸업식이 이어지면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도 드문드문 이어질 겁니다. 어제도 체포된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기존 매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학생들, 그 저널리스트들, 특히 이제 학보사, 대학교 그 신문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좀 전해드리고, 오마하의 현인이 1년에 한 번 주주들에게 쫙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지난해도 얘기를 했고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어요. 올해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북부, 이제는 뭐 오하이오, 캔사스 이런 많은 지역에서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또 토네이도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부분적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에 미국에서 만든 그 탄화를 보내는 것을 일단 보류했답니다. 지금 중지했다는 거거든요. 스탑핑했다는 겁니다. 미국산 탄약 선적을 뭐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홀드한 거죠.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홀드하겠다는 건데, 이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요즘 미국이 경기가 여러 분야에서 좋지만 특히 군수산업 엄청 좋거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처음으로 일단 홀드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악시오스를 포함한 몇몇 매체와 이스라엘의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거 좀 이렇게 이걸 흘려서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의 탄화를 보내야지 돼 하는 여론이 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런 그 이스라엘 관계자가 악시오스의 보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악시오스가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도 아직 답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도 국무부도 백악관도 이스라엘도 총리실에서는 답하지 않고, 이건 왜냐하면 미국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가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노 코멘트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정부 측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뉴스원을 통해서 미국 언론에 흘리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너무나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한다,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제 무기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묘한 입장인데 2월 달에 이스라엘 측에 미국에서 건너가는 무기는 이스라엘 방어용으로 써야지 팔레스타인 민간인 주민들을 공격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이걸 확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냈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 우리 방어 목적으로만 쓰겠다 하고 서명을 해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아주 구체적이겠죠. 국제법에 맞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보낸 무기를 써야만 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약은 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거죠. 벤자민 네타냐후는 지금 카이로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 중앙정보국장이요, 윌리엄 번스, 빌 번스가 가서 열심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휴전이 성사돼도 우리는 라파 지역, 가자 지구의 최남단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의 라파 공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라도 한다. 홀로코스트를 당해본 우리로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이것은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마스를 뿌리 뽑아야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겠다.
휴전과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어본 민족으로서 아무런 죄 없는 어린이들을 마구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가자지구 라파라는 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자지구에 한 230만 명에서 2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240만 명 가운데서 3만 5천 명이 숨졌으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숨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구가 한 400만 명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인구로 치면요. 거의 지금 뭐 7만 명 정도? 뭐 그 정도 숨진 게 되잖아요. 부상자는 그거의 배 이상이 되고 이거 대단한 살상이거든요. 원래 인구가 라파 지역이라는 곳이 뭐 그 땅덩어리는 로스앤젤레스와 비교를 하면 한 뭐 3천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요. 3천이 아니라 33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는 원래는 라파 지역이 로스앤젤레스보다 땅이 한 332분의 1이었고 인구는 로스앤젤레스가 400만 명, 라파가 17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북쪽 하마스 거점부터 공격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안전하다, 괜찮다 하고 계속해서 제일 끝 남단까지 왔습니다. 라파. 원래의 인구는 17만 명인데 지금 여기 100만 명 이상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인구 밀도로 볼 때 로스앤젤레스보다 33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 거의 로스앤젤레스의 4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상전을 들어가서 하마스를 잡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앙정보국장도 빌 번스도 카이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일단 휴전이라도 해보나 하는데 휴전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지상 공격을 하면 가자지구의 라파를 지상 공격을 하면 지금 공습은 엄청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요 미국과의 관계가 공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어디로 갈지 who knows? 굉장히 두 나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미국은 지난주부터 일단 탄알, 미국에서 제조된 거 보내는 것 홀드했다, 중단했다, 선적을 이것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요, 어제 무슨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아주 좋은 대학교잖아요. 졸업식 했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경찰이 들어가서 야영지 캠프 철거하고 25명 학생 체포했습니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자유 이런 걸 외치면서 잠시 식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졸업식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자유,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자유를 프리 팔레스타인 이런 것을 외치면서 졸업생들이요 사각모 쓰고 졸업식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제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도 그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은 거의 친팔레스타인, 교수들도 많이 친팔레스타인. 다만 학교 행정 당국들은 이제 학생들과 반대 입장인 거죠. 학생들은 인권, 뭐 자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대학 측에서는 안전을 더 많이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도 갈릴 수 있는 건데요. 뉴욕의 그 바사 칼리지, 이 바사 칼리지가 굉장히 그 인문 계열에서 유명한 그런 학교죠. 진보 성향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얘기하는 많은 요구 조건을 우리가 다 즉각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어린아이들에게 막 폭격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연관이 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 이건 우리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검토하겠다 이 정도의 성의만 보여도 자진으로 야영지를 해산했습니다. 이게 뉴욕의 바사 칼리지의 얘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젠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 프랑스의 뭐 사이언스 포, 이거 프렌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언스 포. 제가 프렌치 읽을 줄은 알거든요. 시앙스포, 정치 연구 학교죠. 굉장히 오래됐고 한 100
180년 넘었을 겁니다. 처음에 정치로 시작해서 요즘은 경제도 많이 가지만 정치대학교. 여기서도 학생들이 지금 심하게 빌딩을 점거하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캠퍼스의 안전이 학생들이 잘못하는 거야? 친팔레스타인계 반전 시위대? 아니면 학교의 대응이 지나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양쪽이 이제 갈려져 있는데 학생들이 룰을 안 지키고 이 룰을 안 지킨다는 것은 얼마 전까지는 이 잔디밭에 학생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해졌어요. 근데 학교가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거기 안 돼. 아무데도 안 돼. 아무데도 텐트 칠 수 없어. 이렇게 딱 바꿉니다. 바꾸고 그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콜롬비아 대학교의 해밀턴 그 홀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해밀턴 홀이라는 게 워낙에 베트남전, 반전 상징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 건물 못 들어가게 했고 못 들어가게 한 건물을 학생들은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서 들어갔다가 뉴욕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한 그런 경우죠. 이렇게 학생들이 룰을 어긴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아니 학생들이 말하는 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냥 하마스가 아닌 주민들이 너무 많이 숨지니까 이스라엘에 그걸 좀 중단하고 휴전하고 영구 휴전을 하라고 해라. 그리고 무기 보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지나친 요구인가? 왜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USC 총장 같은 경우 몇 주일 동안 얼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는 전투경찰 좀 보내주세요. 하고 경찰국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학교가 총장이 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긴장은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보면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칼럼니스트가 이분은 이제 중국에 관심이 많고 또 인권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 뭐 이런 등등 관심이 많고 와이프도 뭐 차이니스 아메리칸이고 해서 이제 이분이 사진을 하나를 딱 실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외과 교수면서 의사인 거죠. 외과 의사인 거죠. 의대 교수면서 노스웨스턴은 학생들과 학교가 잘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야영지 해산한 그런 그 학교죠. 일리노이주에. 그래서 이 그 대학교의 선생님 이름이 뭐죠? 의사 선생님 이름이 샘만 기억나요. 아무튼 뭐 퍼스트 네임만 기억이 나는데 이 교수는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가자지구 이전에도 뭐 우크라이나, 이라크, 시리아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는 곳에 가서 본인이 이제 외과 의사니까 이걸 이제 자원봉사를 쭉 해왔는데 가자 참상 같은 참상은 보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막아서 진통제나 아니면 그 마취제도 보내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마취제 없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들 치과에 데려가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절단을 마취제 없이 한다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이 한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어린 아들인데 어린 아들이 이제 그쪽의 지역 사람들이 많이 덮고 있는 그 두꺼운 무슨 우리 예전에 밍크 이불이라고 했죠. 그런 이불을 덮고 있고 어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 아이가 숨진지 몰랐습니다. 이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병원 스태프들이 어머니와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아이의 이불을 이제 얼굴이 보이니까 다 덮으려고 해도 어머니가 노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 숨지지 않았다고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하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는 무슨 총에 맞아서 숨진 것도 아니고요.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외과 의사 같은 사람이 평소에 알고 있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씨에게 그 사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짐 페르만 같은 가장 진보적인 민주당,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이 연방 상원 의원도 본인이 주이시예요. 주이시라는 이유만으로는 아니겠지만
학생들이 시위하는 것은 중동 평화에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 페르만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이 많아지죠. 어린이가요, 가자지구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동네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더 가깝게 가족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10분에 한 명씩 가자에서는 어린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숨지거나 부상당합니다. 유엔의 발표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걸 학생들이 반대하는 거고 그 학생들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비호하시는 분들은 공격하는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어른을 비호하고 잘못 없이 어린이가 공격당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방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에게 공격당이잖아.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본인들의 국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계속 핍박했어? 그러니까 극단주의적인 하마스 같은 것을 나오는 것도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해를 하는 것 아니야. 하마스를 싫어하면서도.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도 하마스가 커지길 원하잖아. 그래야지만이 본인의 그 권력도 하마스를 비난하면서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닭과 달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숨져야지 되냐고요. 그곳에서 지금 공격하는 주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공격당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학생들을 여러분께서 비난하신다면은 침묵은 공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침묵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이 숨지는 거에 대해서는 공모하시는 겁니다. 주말이라 말이 조금 강했어요, 제가. 네. 그리고 대학 학보사, 대학 신문 기자들의 활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UCLA 신문, 컬럼비아야 워낙에 저널리즘에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한 그런, 그리고 뭐 퓨리처 그 관계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컬럼비아 대학교에 들어있고 하니까 그렇고 그 밖에 많은 학보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하는데 외부인 접근이 금지되고 그리고 접근해봤자 그 외부인이라는 매체의 상당 부분은 주이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스처럼 아니 UCLA에서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친이스라엘 학생도 아닌 집단이 들어와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 학생들을 마구 구타하는데도 보고만 있고 경찰도 투입시키지 않았고 투입해서도 보고만 있었고 3시간 반이 지나서야 LA 시장의 강한 그런 말로 총장이 할 수 없이 경찰이 들어가서 그걸 막게 했다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주이시 신문이지만 전하지만 많은 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주이시가 아니잖아요. 방송과 신문을 수없이 날마다 리뷰를 하는데 굉장히 친이스라엘로 치우쳤습니다. 정치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친팔레스타인 쪽에 더 많이 여러분들께 그쪽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자들이 잘 접근하기 어렵다. 접근을 해도 학생들만큼 잘 알겠어요.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설령 취재에 가도 데스크에 의해서 잘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보사는 지금 베트남 전쟁 이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할 때 미국 학생들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활약을 하는 거죠. maybe 퓨리처상에서 학보사도 신문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올해는 거기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퓨리처 재단이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 기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학생들도요 다 알잖아요. 기존 매체를. 기존 매체가 이스라엘계도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을 엄청 위협을 주는데 그런 것은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학교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는 학보사 기자에게 일반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에게보다 더 많은 정보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정말 좋은 대학교 다트머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기자가 체포됐어요. 목요일에 이 취재하고 커버하다가.
UCLA의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UCLA 그 학교 신문의 기자 4명이 친이스라엘계 시위대에 의해서 미행당하고 폭행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생들도, 이 학생 기자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보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편집장 캐롤라인 해밀턴이 나중에 이제 LA 타임스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도 아닌 사람들이 거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깡패죠. 집단 깡패죠, 그건. 강목 들고 들어가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시위하는 학생들을 두드려 패고 했으니까 그건 깡패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깡패라고 얘기하는 매체도 없고 보도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편집장인 캐롤라인 해밀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가해자들이 그 사건 그날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들어와서 완전 폭행하고 3시간 반 이상을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말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 많이 괴롭힘을 당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특히 괴롭힘을 보냈던 바로 그 주체자가 다른 같이 온 그 그룹들에게 막 그 저널리스트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을 애워싸고 그 철봉 같은 것도 있었어요. 나무뿐만이 아니라 강목뿐만이 아니라 때리라고 하고 마구 때렸어요. 학교 시큐리티 가드도 가만히 보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경찰들도 나중에 와서 지켜만 보고만 있었고 나중에 3시간 반이 지나서야 딱 그 두 그룹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 신문이 보도를 하는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뉴욕 경찰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컬럼비아 대학교잖아요. 총장이 요구를 해서 굉장히 나중에 해밀턴 홀을 딱 진입하는 거 이거 보도하면은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답니다. 아니 왜 학교에서 일어나서 경관이 들어와서 학생들 체포하는 것을 보도하면은 그걸 또 체포당한다고 위협을 합니까? 이거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퓨리처 재단이 있는 그런 게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컬럼비아 저널리즘 정말 강한 그런 학교인데 그래서 신문사 학보사 기자들에게 그렇게 위협을 했고 그런데 방송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방송도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비상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비상 장비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라이브를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컬럼비아 대학교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게 있는데 그때 막 정말 다운됐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 장비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은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요. 본인들이 어떻게 진압하는가 하는 것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굴하지 않고 하는 거고 캘리포니아주의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험볼트에 있는 그 학교도 라디오 방송국이 엄청 일을 많이 했었고요. 리모트 방송 장비를 가지고 리모트 방송 장비는 컬럼비아 대학보다는 이 캘스테이트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험볼트에 있는 이 대학교가 더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학교 방송국 문도 닫아버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한국의 무슨 군사 집권 시대입니까?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학교의 총장과 학교 행정부의 비호 아래 언론의 자유가 저널리즘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신문사에서도 일할 텐데 언론의 자유가 학교에서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다 다큐멘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 비디오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워렌 버핏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요, 제가 뉴스를 많이 접하니까, 저도 구태여 따지자면 올드 패션드 세대잖아요. 제가 뉴 제네레이션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많이 접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도 결국은 시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한계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앞으로 나가고 미래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지, 올드 패션드 된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완전히 맨 앞에서 이끌어 나가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느끼는 거, 이런 걸 느끼거든요. 물론 이 워렌 버핏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테크놀로지의 떠오름을 2차 대전 당시에 핵무기에 비교를 합니다. 저도 무슨 뭐 인공지능,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다 알지도 못하지만 무조건 다 찬성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로 올드 패션드냐면은 아직도 CD 소리보다는 바이닐 소리가 좋고요. 그 바이닐로 LP판으로 듣는 레오나르드 코헨과 CD로 듣는 레오나르드 코헨은 상당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레오나르드 코헨의 뭐 마지막 숨지기 그 뭐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뭐 I'm New Man 뭐 이런 굉장히 파퓰러하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쓴 그런 노래는 CD도 됐죠. 오케이. 그러나 Who by Fire 뭐 이런 노래라든가 아니면 그 초기에 많은 그 Famous Blue Raincoat라든가 이런 노래들은 LP가 적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드 패션드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온 건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올드 패션드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거부해 볼까? 이거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와 정반대죠. 여러 가지로. 이 워렌 버핏 그 오마하의 현인이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미팅에서 찰리 먼거 제2인자 없이 그분이 이제 99세로 지난해에 11월 달에 사망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딱 연례 보고를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인공지능에 직접 투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애플이 인공지능에 많은 그 개발을 하고 하니까 애플은 아직도 최대 주주죠. 요즘 애플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흔들리고 있고 뭐 엔비디아 같은 데는 흔들리는 듯 하다가 또 딱 차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질의응답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본인의 그 경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지만 뭐 인공지능 잘 모른다고 인공지능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니가 그 제니 아시죠? 제니가 그 병에서 딱 나온 것과 같은 이게 바로 핵무기를 개발한 때와 같다. 인공지능이 그것과 맞다. 이 제니가 굉장히 아주 그 파워가 사람들을 오싹하게 하는데 다시 병 밖으로 나왔는데 병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인공지능으로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약간, 아니야, 근데 원더풀 할 수도 있어 하고 여지는 약간 남기기는 남기거든요. 그리고 가짜 테크놀로지로, 딥페이크, 이런 것으로 본인의 것을 영상화한 것을 본인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 아닌 그걸 이제 워렌 버핏의 목소리 10초만 있어도 다 가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사기라는 게 이거 일종의 사기죠. 사기라는 게 미국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역대 최고의 사기 사업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찰리 먼거도 이 워렌 버핏의 친구면서 같은 동반자인 그 사람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이 두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비트코인이나 인공지능이 다시 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뭐 앞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인공지능은 막대한 파괴다. 뭐 디제스터다. 재난이다 하고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 효율성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뭐 이 워렌 버핏만 인공지능을 실존하는 위협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끝으로 가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정서, 서정까지 능가해서 우리를 지배하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이런 두려움을 꼭 이 워렌 버핏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미 병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가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는 그 CEO가 이걸 상업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오픈 AI의 이사진이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득보다는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가 적게 하고 좀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겠죠. 월요일부터 내일이 월요일이죠. 수요일까지 미국 중부, 오하이오, 캔사스, 특히 이제 오하이오 강 계곡에 굉장히 심각한 폭풍 온답니다. 한 4천만 명 정도 주변까지 쫙 영향을 받는데 월요일인 내일은 강한 토네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풍 오고 우박 불고 그러다가 이제 홍수 나고 토네이도 직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오클라호마 중부의 위험한 단계가 그 5등급 가운데서 4등급이거든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의 뭐 노먼, 캔사스주의 뭐 위치타 같은데 이런 데고요. 뭐 털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 내일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인디아나폴리스, 뭐 인디아나주 동쪽으로 가는군요. 여기 컬럼버스, 멤피스, 내슈빌, 테네스까지 신시내티 이런 곳으로 이제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다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바닷물도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수증기를 막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폭풍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가 되니까 항상 이제 뭐든지 준비해야지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때가 되고요. 아, 하나가 더 남았네요. 중요한 게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라틴계가 요즘에 이제 공화당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이것도 교회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인 교회 목사님들 오늘의 미국 많이 듣고 보고 계시죠? 목사님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주말이잖아요. 우리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 혜신아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라티노 목사가 트럼프의 전사가 되고 있다. 파이터가 되고 있다. 트럼프의 보병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오랜 동안 그 라티노와 교회에 공을 들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특히 이 뉴욕타임스는 라스베가스 인근 핸더슨 카운티 뭐 이런 데 한국 분들 많이 사시죠? 거기에 있는 교회의 한 목사를 예로 들었는데 이제 이 목사가 이름이 뭐든가요? 성함이 카미오 페레스라는 목사고 교회는 핸더슨 그 인더스트리얼 그 지역에 있는 이글레시아 토레온 푸에르테 이런 교회입니다. 최근에 목회를 하기 전에 10대들이 와서 라티노 차별이 있다. 미국에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가 아니다. 라티노 차별이 없다. 예전에는 우리가 억압받고 차별받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미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다. 라틴 아메리카의 위험과 억압을 생각해봐라. 학생들을 이렇게 선도를 합니다. 10대 2명인데. 그러면서 진보가 너희들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야. 미국은 라틴계 차별이 없습니까? 이분은 이제 한 20년 전에 컬럼비아에서 이주한 이민자인데 이제 백야드에서 바베큐 하면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250명 정도 교인이 있는 곳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났습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인종차별이 있었지만 인종차별이 없고 그 정확한 시기는 완전히 인종차별이 없어진 시기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그때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본인은 그때 오바마를 찍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미국은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믿는 신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트럼프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다. 공화당이 원래 백인, 뭐 보수주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점점 숫자도 떨어지고 하면서 라틴계를 문화적인 그런 이슈로 이제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데, 낙태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그 남녀의 뭐 어떤 성 역할 분담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그러면 교육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문법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거의 모든 수업에 이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이런 분들은 기독교를 넣는 것을 원합니다. 이 플로리다처럼. 그리고 백인이 무슨 뭐 흑인을 뭐 노예로서 힘들게 했다던가 이런 건 또 빼기를 원하는 뭐 이런 같이 가는 건데, 누가 백인 쪽에선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라틴계는 이런 걸 더, 모든 것에 기독교를 접목시키는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 수업도 4일로 하는 것을 이 기독교 복음주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요일 하루는 교회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하루 쉬고 일요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일은 하루 쉬는 날이 하면 더 열심히 봉사를 하겠죠. 월요일 쉬고 4일 공부를 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 분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계 유권자 사이에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보병, 트럼프의 파이터, 전투사가 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지난 20년 사이에 보지 못할 정도로 공은 많이 들였지만 그렇다는 것이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있죠. 교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세금 엄청 많이 감면해 줬잖아요. 그 얘기도 하세요. 한인분들 교회 목사님 가운데서 특히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 같은 것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 트럼프 때의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세금 같은 거 면제해주고, 우리가 트럼프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실질적인, 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도 좋다 하는 얘기도 솔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남을 괴롭힌다 아닌다는 알 수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을 성폭행하고 유죄 판결 받은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훨씬 가난한 플러머 같은 사람들의 돈을 막 제대로 갚지 않고 떼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소송 들어오면 조금만 주고 끝내고 하는 수많은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좋은 일이다, 좋지 않은 일이다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해요? 나에게 좋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그런 것도 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예배, 아침 예배는 다 끝난 시간이지만요. 아무튼 라틴계 목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적으로 돈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엄청 야단 맞겠네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댓글에 많이 욕해 주세요. 내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